네, 이번 순서도 여러분 입찰에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입찰 순서 및 서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입찰 순서가 나와 있죠. 자, 공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자,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입찰 순서. 볼까요? 자, 첫 번째 입찰 통지를 받아요. 자, 통지를 받으면 현장 설명을 해야 돼요. 현장 설명도 참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전반적인 조건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자, 그래서 열어봐요.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 건지 낙찰을 받는 거죠. 당신이 합시다. 낙찰. 낙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까지 해야 여러분 끝납니다. 자, 이게 입찰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찰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된 거예요. 그 적당한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유찰될 경우 다시 합니다. 재입찰. 그러면 두 번째 설계 도서가 있는데요. 도서. 자, 설계 도서도 여러분 꼭 한번 봐야 되는데요. 설계 도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설계 도면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라면 여러분 설계 도면은 그림으로 그렸지만 설계 도서면 교재 그러니까 책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왜? 자, 얘는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요 글로 쓰는 거죠. 자, 다음에 현장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응답서. 다음에 다섯 번째 공정별 수량이 표기된 내역서. 자, 공정 내역서. 자, 그럼 옆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시방서 나오죠? 네, 시방서입니다. 자, 이 시방서는 여러분 국가에서 만드는 표준 시방서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지만 각각의 어떤 그 공정별로라든지 아니면요, 자, 뭔 특기, 그러니까 나는 좀 특이한 경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특기 시방서가 있어요. 자, 그럼 자, 여기서 보시면 시방서 나왔습니다. 설계 도면에 표현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사 지침에 따르도록 설계자 작성은 설계 도서의 일부. 맞죠? 설계 도서의 일부. 일부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1번에 보면 시방서의 종류와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방서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가 있을 때 누가 더 달라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하라면 누가 우선이냐면 여러분 시방서가 우선입니다. 근데 시방서에서도 우선적인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종류입니다. 종류와 자,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우선순위에 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자, 표준 시방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종류에서 표준 시방서입니다. 여러분 표준 시방서 같은 경우 보면요. 자, 국가 기록원 같은 데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특기 시방서. 자, 이게 기억번이라고 되고 니은번. 자, 디귿번이 여러분 전문 시방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조건 보시고 리을번은 공사 시방서가 또 나와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겁니다. 다음에 목적상 분류가 납니다. 기술 시방서, 성능 시방서, 표준 규정 시방서, 품명 시방서. 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 분명 보면
기재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방서에는 자, 기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기재 내용. 그럼 시방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되는지. 자, 첫 번째 겁니다. 보면 시방서에 적용 범위가 나와요. 어디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시방서 보면 맨 처음에 나와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사전 준비 사항. 자, 이거 하려면 여러분 어디에서 참고하고 자, 그런 준비 사항들이 나와요.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사용 재료. 그래서 사용 재료는 케이스 규격 얼마만 뭐에 표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시공 방법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시공 방법. 다섯 번째. 자, 공사 관련 사항이 나와요. 자, 주의사항이라든지 꼭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사 관련 사항.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작성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방서를 할 때 자, 거기 보면 네 번째 작성 시 주의사항 있죠. 여러분 이 시방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시공 방법의 순서에 빠짐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빠짐없이. 빠지면 안 돼요.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 안 되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자, 또 하나 조건. 재료 및 공법은 정확하게 해서. 자, 이중원 해석 때는 문구는 피하며. 자, 이중. 문구는 자,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차나 오기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다만 공사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방서 보면요 절대 돈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공사비는 표기 안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얘기는 뭐냐면 자, 모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누가 그 우선을 따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도 다르고 시방서도 다르고 감리도 하는 얘기가 또 달라.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지? 근데 또 건축주가 와서 또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럼 도대체 누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죠. 순위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 갑니다. 자, 기억번.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와 협의하는 거죠. 협의가 가장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고. 자, 니은번. 자, 공사 시방서. 자, 협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예요. 시방서도 다 다르면 뭐가 또 우선순위예요? 표준 시방서입니다. 국가에서 아예 이렇게 하라고 나와버려요. 자, 다음에 자, 전문 시방서입니다. 공사 시방서라고 쓸게요. 자, 다음에 자, 전문 시방서. 자, 리얼번에 자, 표준 시방서죠. 다음에 자, 미음번. 자, 설계도면. 그래서 여러분 설계도면이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밀리죠.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협의.
그다음에 시방서 중에서 자, 원칙은 기본적으로 공사는 시방서. 그다음에 이 공사는 우리 규정, 우리 공사에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고 표준 시방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자꾸 서로 자, 체크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201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다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호 모순이 발생할 때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그래서 자, 건축교훈서 표준시방서 상에는 요 표준시방서 상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일반 조건에 따른대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자고 자, 계약을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진 때는 총칙 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자, 총칙 외에서 하는 걸 또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 두 번째 시방서 기재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자, 재료 종류, 수량, 품질에 관한 사항. 자, 품질, 그다음에 수량. 자, 재료 종류 먼저 나왔네요. 상관없는데. 수량. 자, 요걸 기입합니다. 두 번째, 공법. 공사는 방법이 공법이죠. 공법, 또 공사의 정밀도, 또 여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시공기구. 자, 이런 공법을 쓸 때는 어떤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요. 기구의 설치 방법, 방법 등. 자, 그다음에 표준 규격에 관한 사항. 자, 이런 사항들을 모두 여러분 시방서에 기입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뭐 적용 범위, 자, 또는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특기사항.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에 보면 자, 도면 표기 어려운 자, 사항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특기사항 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시방서 기재 주의사항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빠짐없이 공사 순서에 맞게 재료 품종을 명확히 공법의 정도 마무리, 그 다음에 도면의 표기가 불충분한 부분 충분히 보충 설명하고 오자 또는 오기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현장 설명에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죠. 자, 현장 설명에 필요한 사항. 낙찰자 선정 방법, 공사비 지불 방법, 공사 기간, 뭐 기초,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지상, 지하 건축물의 관계, 인접 부지, 인접 가옥과 관계, 인접 도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장 설명할 때 자,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자, 5번에 보면 낙찰자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여러분 자,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라고 나옵니다. 이걸 흔히 부찰제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 예정 가격에 85%를 기준해요. 자, 그래서 85% 이상 해서 자, 100% 이내 그러니까 이 금액만 쓴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다시 참가시킵니다. 자, 이상 100% 이내 금액의 입찰자들이 평균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들, 예를 들어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평균값을 내요. 그래서 이 평균가가 가장 근사치인 업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가장 근사치를 써낸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게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입니다. 다음에 최저가 낙찰제가 있죠. 자, 예정 가격 기하 범위에서 가장 낮은 금액. 그러니까 얘는 예정가입니다. 예정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가 낮은 자, 금액을 선정하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그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 금액이 설정을 해놔요. 금액을 설정합니다. 왜요? 더 밑으로 떨어지면 공사가 불량해지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자,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자, 봐요. 그 금액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이 금액 가장 근접 업체를 선정합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나오는 얘기는 저가 심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또 얘는 뭐냐면, 자, 볼게요. 건축주가 결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여러분 이거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얘는 자, 그 금액에 선정한 업체 중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자, 여기서 저가자는요, 건축가 결정한 금액, 자, 일정 금액 이상 중 가장 낮은 자, 금액을 자, 낙찰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심의해서 이 업체를 심의해서 이 업체는 그럼 괜찮겠네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이래서 이걸 심의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적격. 낙찰제. 자, 적격 낙찰제는 입찰 가격 또는요, 기술 등 종합적 판단하여 종합 점수가 85점. 자, 그 종합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85점 이상 된 업체 중에서 그 업체 중에서 최저가 선정. 이게 여러분 낙찰제 선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계약 및 계약 서류가 나와 있죠. 자,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자, 계약할 때 또는요,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 서류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계약 서류가 나와 있죠. 서류가 있는데, 자, 계약 서류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 물어봐요. 계약할 때 필요 서류가 있고 참고 서류가 있어. 다음 예를 들어서 참고 서류의 종류가 아닌 것, 참고 서류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또는 설계 도서에 포함되는 게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종류인데요. 먼저 필요 서류가 존재합니다. 자, 필요 서류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사 도급 계약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예요. 자, 이 계약 서류 안에는 여러분 계약서 및 공사 도급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그다음에 공사 도급 규정. 자,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설계도서죠. 설계도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설계도서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거니까요. 자, 얘도 나옵니다. 설계도, 시방서, 그렇죠? 자, 구조계산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설계도서 안에 들어가요.